2021년 1월 14일 늦은 밤 북한군은 뜬금없이 열병식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자국의 핵전력을 언급해 한국을 협박하며 본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한국군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열병식과는 달리 이번엔 전차나 장갑차 같은 재래식 전력은 전무하며 오직 특수부대와 미사일 전력만 등장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북한은 더 이상 육해 공군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을 운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차와 군함, 전투기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닌 작전 수행이 가능해야 전력으로 쳐줄 수 있으며 이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탄약과 연료, 정비에는 엄청난 유지비가 필수인데요. 그런데 북한은 최근 전 세계의 경제 제재로 국가의 주 수입원인 외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외화 벌이가 중단되었으며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지원까지 완전히 끊기면서 더 이상 국방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군대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북한군에게 전 세계의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개발한 자국의 핵은 이미 군사력에서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 한국에게 우위에 있다고 믿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면 몰라도 더 이상 한국에게 그런 가짜는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2010년대부터 수많은 타격 자산으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젠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국의 무용 지물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재래식 전력, 특히 육군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으며 북한군의 유일한 전략이었던 제파식 전술은 육군이 핵심인 전술입니다. 제파식 전술은 우선 4000대 가량의 전차가 주축이 되는 기계와 군단을 투입해 휴전선을 돌파한 뒤 서울로 진격할 파주와 의정부, 철원 등의 돌파구를 확보합니다. 이후 속전속결로 서울을 점령한 뒤 최후의 결전을 치른다는 것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제파식 전술인데요. 그러나 한국 육군이 지상전의 제왕이자 최강의 전차킬러인 아파치를 도입하면서 북한군의 기계와 군단은 휴전선을 넘는 족족 박살나기 때문에 제파식 전술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2010년대부터 미국의 제재로 경제가 파탄나서 자국군의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2배가 넘는 물량을 자랑했지만 실제 운용이 가능한 것은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국가 붕괴에 쐐기를 박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던 기갑 전력을 방치하는 것은 물론 모든 재래식 전력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본의 아니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북한을 몰락시키며 자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한미연합군을 저지할 방패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군이 최후의 발악이자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핵미사일로 한국을 협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 북한이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이라 한국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북한의 핵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의 폭발 강도를 킬로톤이라고 하며 현대 핵무기들은 보통 40킬로톤 수준의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은 최근 감행한 5차 핵실험을 기준으로 잡아도 5킬로톤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무려 80년 전에 개발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의 20킬로톤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이 정도 파괴력이면 서울은커녕 강남을 초토화시키는 것도 매우 벅찬데요. 애초에 핵무기는 폭발한 이후에 대량의 방사능이 발생해 인간을 포함한 생물에게 위협적인 무기일 뿐 영화나 드라마처럼 수십, 수백 킬로미터의 넓은 영토를 한 번에 초토화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킬체인 체계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북한군은 미사일 발사 준비에만 최소 1시간이 넘게 걸리며 양국이 국경을 맞닿을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한국군이 대응하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애초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할 때 한국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이유는 한국이 정당 방위를 이유로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명분으로 내세워 북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킬체인의 대표적인 타격 수단으론 한국 공군의 F-15K가 존재하는데요. 태생부터 공대지 임무에 특화된 F-15K는 10분이면 평양에 도달하기 때문에 현존 최강의 공대지 무장인 타우러스로
전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군에서 이에 맞먹는 전력은 한국 해군의 최강의 창인 제7기동전단, 정확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존재합니다. 세종대왕급은 신의 방패라는 별명에 걸맞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전부 요격하는 것은 물론 아예 다른 함대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영해로 진입해 현무3 순항 미사일로 미사일 기지를 먼저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에 탑재하는 SLBM에 매달리는 이유도 지상의 미사일 기지가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미국의 제재로 경제가 파탄나서 자국 군대가 붕괴했음에도 미사일과 더불어 잠수함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LBM은 미사일을 한두 발만 탑재할 수 있지만 생존성에서 매우 우월하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SLBM에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상한 한국은 가소롭다는 듯이 수십조 원을 투자해 대잠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와 전용 대잠 헬기까지 탑재한 인천급, 대구급 대잠 호위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현재 건조 중인 세종대왕급 배치2는 현존 이지스함 중 유일하게 신형 바이스태틱 대잠 체계를 탑재할 것입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현존 최강의 초계기이자 대잠전의 끝판왕인 P8 포세이돈을 큰맘 먹고 도입하고 있으니 그동안 한국군의 유일한 위협이었던 북한의 잠수함 전력도 허무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홀로 쓸쓸하게 등장한 미사일 전력과 북한군의 이례적인 핵 언급은 얼마 남지 않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붕괴에 몸부림치는 김씨 왕조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져온 질긴 악연이 막을 내린 현재 북한은 드디어 무너졌지만 결코 현재에 만족해선 안되며 언제든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중국과 일본의 야욕에 맞서 반드시 자주 국방을 달성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